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랜만에 부자되기 레슨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레슨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레슨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플러스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전쟁, 살인과 같이 인간들이 서로를 해하는 것은 모두 내가 너보다 잘났다 는 교만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서울의 모 대단지 아파트 입대위 회장을 잠깐 했었는데 항상 저의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괴롭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단수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저를 찾아와서는 초면에 다짜고짜 반말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던 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연락 없이 평일 아침 7시 반에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 저는 이제 출근했기 때문에 부재 중이었고 대신에 임신 중이었던 저희 와이프를 괴롭히는 정말 황당한 행동을 보여줬던 분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황당함이나 분노가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분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셨고 딸은 좀 잘 사는 아파트에 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갑질을 많이 당하셔서 아무래도 그 당했던 스트레스를 이제 입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저에게 좀 푸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교만함을 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보다 뭐가 잘났는데 내가 이걸 해주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아마 그 사람의 연락이나 요청을 다 무시했을 거고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갈등과 위기로 이어졌겠죠. 하지만 저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청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 동 앞에 도로가 좀 부셔졌으니 이걸 보수를 해달라. 그리고 주변에 나무가 너무 무성하니 좀 잘라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두 수렴하고 요청한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신경 써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자로 피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해서 불편사항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역으로 말을 했더니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행동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 갈등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의도적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뒤집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걸 거꾸로 플러스로 바꾼다는 거죠. 거기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진심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빛둥둥 섬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수상택시에 마치 당첨된 것처럼 해서 수상택시에 올라서 프로포즈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벤트 전문 회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와이프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수상택시 기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몰래 받았죠. 근데 안 올 거면 미리 말하세요. 안 와서 취소되게 하지 말고 라는 좀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짜증이 뒤섞인 그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주고 행사 전문 업체를 섭외를 했는데 그 상품의 핵심인 수상택시의 기사님이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니까 정말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저는 잠깐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와이프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몰래 전화를 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무례하고 약속도 어기죠.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저는 약속드린 시간 정시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거꾸로 역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거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모든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프로포즈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비록 그 수상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따로 사과나 연락을 하진 않으셨지만 저는 그때 그 분노를 잘 가라앉히고 중요한 프로포즈를 잘 마친 제 자신이 되견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그 사람한테 드는 그 마음대로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면 그날 공들여 준비한 프로포즈는 실패가 됐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이거를 위기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드는 생각, 내 드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부를 증식하는 데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서 내가 여러 부분에서 이 풍족해질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내게 편한 것, 내 본성, 뭐 교만함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부의 그릇을 넓히게 할 거고 결국 여러 방면에서 돈뿐만 아니라 뭐 인품, 마음씨, 뭐 내가 가진 인간관계 등등 여러 분야에서 부자가 되는 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하시고 쉽지 않겠지만 이걸 탑재해서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큰 변화가 찾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오늘의 레슨은 나만의 투자 원칙 세우기입니다.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너무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누가 뭐 어떤 잡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어떤 테마주로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이나 잡코인 이런 데에 큰 돈을 무턱대고 넣어버리면 그 투자의 결과는 100% 실패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게 되죠. 내가 뭘 투자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왜 오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조그만 수익만 내고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정확한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는 거, 요거를 반복하면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 초보분들이 간과하는 점은 뭐 한두 번 해봐서 그냥 이렇게 수익 내면 장땡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도박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건 나한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금액을 더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투자를 시작한 기간부터 투자를 관두는 시간까지 토탈을 해보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 그걸 경험을 해봤고요. 제가 워렌 버핏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명언들은 투자 초보 때 보면 당연한 얘기네 하지만 투자의 내공이 쌓이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의 조언을 되돌아보면 이 조언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금 제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워렌 버핏의 명언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라는 명언입니다. 이거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잘 알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때, 즉 내가 모르는 것에 투자하면 필패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의 명언은 10년 이상 가지고 있고 아니면 10분도 그 주식을 갖고 있지 말아라 라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 역시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내가 잘 아는, 그리고 내가 꾸준히 공부하는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이미 성공한 대가들이 하는 말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명언들은 쉽게 흘려 넘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되새겨서 나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블로그 이웃분들 중에 메이저 금융회사 임원을 하셨던 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은 저한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치열한, 진짜 내 돈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 투자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나만의 투자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투자 원칙 없이 실패해보아도 좋고요. 투자 원칙을 세워서 실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실패가 더 빠르고 더 작은 금액으로 해볼수록 좋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원칙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거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고 깨우침이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에 시드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국내 테마주와 잡코인, IPO 등등 해보면서 다 날려보고 큰 금액으로 뭐 억대로 벌었다가 억대로 잃으면서 해외 선물 투기도 해보고, 여기서 저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게 되었고 저의 부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면 그 실패들도 결국 성공의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저는 투자자들을 3가지 부류로 정의를 합니다. 1류, 경험해보지도 않고 선배들의 실패에서 배우고 그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 이게 투자의 1류고요. 투자의 2류, 선배들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직접 실패를 경험해보지만 거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저도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투자의 3류가 있습니다. 선배들의 실패도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실패를 해도 깨닫는 거 없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지속적으로 투자가 아닌 도박, 투기를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저는 비록 투자의 2류로 시작을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투자의 1류로 더 빠르고 현명하게 부를 증식시키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원칙, 그리고 투자 방법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진 자신만의 성향, 가진 자금의 특성,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심리 등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투자 원칙은 정답이 없고요. 스스로 세워보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맞도록 진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 저 같은 경우는 미래의 유망한 시장의 1등 기업을 찾아내서 그 기업과 그 산업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 이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그 원칙대로 투자해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2가지 교훈 드렸어요. 첫 번째, 위기를 기회로 삼자 플러스 겸손함을 가지자. 2번째,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내가 잘 아는, 내가 꾸준히 공부하는 자산에 투자해보자.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어디서 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자산을 불려오고 수많은 경험들을 해오면서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거니 한번 들어보시고 실천해보시면 큰 자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